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 우리나라를 1박 2일의 일정으로 공식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30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 문제 등 핵심 현안을 논의합니다. 지난달 10일 발생한 한빛 1호기의 열 출력 급증 사고는 근무자의 잘못된 계산과 면허가 없는 무자격 운전자의 조작 미숙이 원인인 것으로 원자력 안전위원회 특별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수출한 원전인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에 대한 정비 계약이 결국 5년짜리 단기로 체결됐습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최장 15년 동안 3조 원 규모의 계약을 추진해왔습니다. 고 윤창호 씨 사망으로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오늘 밤 자정부터 시행됩니다. 경찰은 귀가 시간은 물론 아침 출근 시간대에도 2달간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기 동부에 이어 대구와 경북 내륙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서울 등 수도권은 내일 오전 폭염주의보가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치솟을 전망이라며 충분한 수분 섭취를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80일 만에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이고 문 대통령 취임 이후 8번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건 2017년 11월 이후 1년 7개월 만입니다. 29일 방한에서 30일 정상회담을 한 뒤 출국한다는 것 외에 세부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훈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일본 언론에서는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것이다 이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발표된 일정에서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입국과 정상회담 그리고 출국 일정만 발표가 됐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한미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 오후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에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다음 날인 30일 열립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평화 구축을 위해 긴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거라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 80일 만에 열리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로 8번째입니다.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함께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거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국내외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남북미 정상의 깜짝 만남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같은 관측에 대해 가능성을 알 수 없고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협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재작년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한했을 때는 두 정상이 함께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려 했지만 짙은 안개 때문에 무산됐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열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는 회담이 언제 열릴진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언제까지 꼭 열려야 한다는 마지노선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이틀째인 30일 오후에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훈입니다. 네, 지금 국회를 바로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린 대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판 담판을 벌였습니다. 곧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섰습니다. 현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대표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여러 차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국회의장님이 제안하신 부분들 포함해서 시정 연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패스트 트랙의 추진 과정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 국회가 파행 사태를 반복한 거에 대해서 아주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면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인해서 시작된 헌법 투쟁이 오늘의 합의를 통해서 이제 합의의 정치로 복원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치는 적대의 정치였다면 이제 공존의 정치의 시작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강행의 정치였다면 합의의 정치의 시작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유감 표명과 합의 처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이인영 대표께 그런 결단에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제 국회로 돌아가서 정말 처음부터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가 좀 남아 있습니다. 4시 의원총회 추임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 추임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장기 파행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어렵사리 국회가 교섭단체 간 합의를 이뤄냈고 이제 국회가 민생 현안들을 챙기고 또 시급한 국정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국회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오랜 시간 걸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 앞으로 국민을 위한 국회에 다시 출발하는 그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대로 오신환 원내대표 그리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발표 들어보셨는데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한 내용, 새 원내대표의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인영 대표님 그리고 한국당의 나경원 대표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여러 차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국회의장님이 제안하신 부분들 포함해서 시정 연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패스트 트랙의 추진 과정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 국회가 파행 사태를 반복한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면 자유한국당의 안을 포함해서 처음부터 논의를 재개한다는 정신으로 임해서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비롯해서 국회 구성원 모두께 국회가 다시 정상화되는 만큼 전력을 다해서 민생을 보살피고 그와 관련한 법과 예산을 챙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너무 죄송했고 그런 점에서 저도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날치기 선거법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저희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인해서 시작된 헌법 수호 투쟁이 오늘의 합의를 통해서 이제 합의의 정치로 복원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치는 적대의 정치였다면 이제 공존의 정치의 시작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강행의 정치였다면 합의의 정치의 시작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합의문은 제가 그 언론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방금 3당 원내대표의 발표가 끝나고 새 원내대표가 지금 국회의장실에서 퇴장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조금 전까지 국회 정상화 합의 내용을 새 원내대표가 발표했습니다. 극적인 합의라는 표현을 스스로 했고요. 가장 쟁점이 됐던 지난 그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국회 공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과정 전반에 걸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철회하라는 한국당의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추정 과정과 국회 장기 공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는 다소 전반적인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 처리와 관련해서는 합의 정신에 따르겠다. 그리고 합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과 관련해서는 한국당은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요구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합의 정신을 따르겠다, 합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에 대해서 날치기, 편법 이런 표현들을 써서 기존 입장이 변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도 이인영 원내대표의 양보에 감사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합의문 내용을 정리된 내용을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 국회와 관련해서 회기는 6월 20일 목요일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요. 7월 19일까지로 한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일정은 6월 24일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에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듣기로 했고요. 또 6월 28일에도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과 예결특위위원장 선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번 국회 쟁점 사항 중에 하나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심사는 6월 28일 예결특위위원장이 선출된 직후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3일 사흘간에 거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7월 8일과 10일까지 사흘 동안은 대정부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안 그리고 또 법안 등 주요 안건 처리는 7월 11일과 7월 17일 본회의 일정을 잡아놓고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법, 선거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해서는 합의 정신에 따라서 처리한다는 입장을 발표문에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추경과 관련해서는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해 추경 이외에 경제와 관련된 추경을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한다는 한국당의 입장이 반영됐고요.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6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5.18 특별법은 6월 28일 본회의 처리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막판 쟁점이 됐던 경제 원탁 토론회, 명칭이 이렇게 됐습니다. 국회 차원의 경제 원탁 토론회, 국회의장 주관으로 개최되며 방식과 내용은 추후 협의해서 정한다라고 유보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합의문이 있습니다. 네, 오늘 조금 있으면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려서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1심 선고가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최응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3년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에 맞서 다음 달 18일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 구호를 폐기하고 재벌 존중과 노동 탄압을 선언했다며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은 사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릴 것이며 다음 달 18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 탄압 분쇄를 위한 전국 투쟁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정부위원회 불참 여부는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음주 단속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져 소주 한 잔, 맥주 한 병 정도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낮아집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내일부터 2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수출한 원전인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에 대한 정비 계약이 결국 5년짜리 단기로 체결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한수원과 한전 KPS 컨소시엄, 두산중공업이 UAE 바라카 원전 운영사인 나와와 정비사업 계약을 각각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 한전 KPS 컨소시엄은 5년 동안 한국형 원전 4기에 대한 유지 보수와 고장 정비 사업을 맡게 됩니다. 지각 장마를 앞두고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서, 경북 곳곳에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현재 경기 광주, 태촌면의 기온은 33.2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고요. 그 밖에 일성이 31.6도, 서울도 30.9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대구와 춘천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과 대전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아서 온열 질환의 위험이 높으니까요. 어린이와 노약자는 한낮의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 영서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강한 햇볕 아래 내일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위험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와 양산, 선글라스도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30도를 웃도는 폭염은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제주와 남부지방에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